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행위이며 습관으로 굳어지는 상냥한 표정이다. 피터 유스티노프. 그렇다면 상냥한 표정으로 용서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군요. 이야, 이게 진짜로 용서를 했다라면 진짜 사랑이겠지만 상냥한 표정으로 용서를 했는데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용서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죠. 용서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그 문을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나더 타임 전창걸입니다. 오늘 생방이고요. 한규호 씨 모셔서 문화 창고 있는 시간이죠. 예, 잠시 후에 모셔볼 거고요. 아까 오프닝 멘트, 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행위이며 습관으로 굳어지는 상냥한 표정이다. 이게 용서가 어디까지 되는 걸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옆에 있는 진짜 중형에 해당하는 그 범죄자한테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편적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보편적으로 평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기준. 애매하죠? 그리고 또 용서도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누가 옆에서 칼로 푹 찔렀는데 미안해, 고마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상대방 입장도 돼보고 그래야 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해심도 있어야 용서의 싹이 피어질 텐데 바로 용서되는 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자기 딸을 납치해서 죽인 범인을 면회를 가죠. 그랬더니 그 범인이 하나님께 귀화해갖고 기도를 하고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저지른 걸 다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그 전도연 분이 왜 내가 용서해야 될 몫을 하나님께 용서받았냐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 용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만 성인 군자에겐 너무너무 쉽겠죠. 하지만 이 범인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용서할 만한 환경을 잘못한 사람이 좀 만들어줘야 용서도 좀 가능한 거지. 뻔뻔한 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 대놓고. 예? 그건 용서 못해요. 그건 응징이 필요한 거야. 예. 아무튼 오늘 생방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그저께 비 쫙 오다 오늘은 또 희한하게 쨍 하고 그래요. 예.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한 여러분 기분을 또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이 보사노바풍, 그 다음에 매력적인 보이스의 제이슨 뮤라즈. 뭔가 낯선 여행지의 한 클럽에 아리따운 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칵테일 한잔 하실래요? 막 이러면서 먼저 말을 걸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노래였죠. 벨라 루나. 아, 좋아요. 또 이렇게 날이 좀 더워지면 여행 생각 간절하죠. 간절들 하시죠? 예. 저는 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밝혀드립니다. 어느 날 호련히 제가 대한민국에서 소식이 없으면 어떤 나라에서 칵테일에 빨대 꼬고 누워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출첵. 몰리님께서 제일 먼저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출첵, 캬. 구구님께서 오랜만에 야근하면서 출석. 잘 듣고 있어요. 창거리 형. 하트 표시까지. 예, 고맙습니다. 컴맹님, 더웠지만 하늘이 무지하게 깨끗한 하루였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노래하면 희망이 보인다. 변두리에 희망은 있다. 희망은 좋은 것이다. 희망에 대한 얘기들 우리 잃지 맙시다. 희망! 하셨습니다. 이게 착각일지언정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새벽냥님께서 만두 넣은 꼬꼬면 먹으면서 방송 들어요. 만두 넣은 꼬꼬면 어떨까요? 꼬꼬면 한물 가지 않았나요? 잠깐 반짝하다가. 네, 아직도 드시는 분이 계시군요. 헤비멘탈님께서 오늘은 이사오 사사키의 스카이워커를 신청해 봅니다. 이 곡 들을 때마다 초가을날 하늘공원에 갈대숲이 생각나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하늘공원의 갈대숲. 오늘도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비더슈탄트님, 여기는 일본입니다. 호텔 오자마자 틀었더니 어나더 타임이 하네요. 하고 기쁨 표시하셨어요. 사람답게님께서 어나더 타임 진행 참 매끄럽고 편안해서 듣기 좋습니다. 오늘은 비온 다음 날이라서인지 서울 날씨가 저녁이 돼서 조금은 선선하게 마치 4월 봄 날씨 같네요. 괜찮으시다면 이광석의 4월 목련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이광석 맞아요? 예. 스탠바이 해놨습니다. 이바님께서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떠오르면 화가 치밀어 욕을 해버립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더 넓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갑니다. 문서 저장할 때처럼 덮어쓰기가 가능하다면 좋겠어요. 새롭고 좋은 기억으로 덮어쓰기 할 텐데요. 하하, 야 좋다.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응징도 못하겠고 용서도 못하겠어. 이 용서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어야, 파워가 있어야 용서하거나 아니면 치밀한 계획을 가진 두뇌나 잔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착하신 분들은 잔인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많이 순화돼서. 그럴 때 저는 재밌게 노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방법입니다. 예, 덮어쓰기. 그리고 명시국선언문.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 관련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연대의 시국선언문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술은 지배적 합의의 정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이견의 장으로 가능해야 한다. 자크 랑시에르. 예술은 원래 정치적이다. 우리가 사회와 개인에 관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모든 관념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예술의 의무이다. 예술이나 해라, 왜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라는 말은 정치적 성향을 내비친 경험이 있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나 예술가에게 정치란 창작의 토대다. 미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위계를 나누고 역할을 나누어 사람들에게 발언과 행동에 제한을 두는 것이 권력이 대중들에게 가장 바라는 상태라는 말을 한 바가 있다. 권력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역할로부터 개인들이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해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연대는 오늘 예술가에게 가해지는 온갖 헤게모니들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편성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으로서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한 선택이다.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 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되었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정치 공작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쟁취해낸 보통선거와 참정권의 의미가 국가기관의 주도로 한낱 정치게임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혐오감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펼치기까지 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대학가와 종교계에는 시국선언의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두고 선동 혹은 물타기라는 비난을 일삼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태에 관한 한 나라의 학생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동인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습해온 기성세대의 모든 절박한 외침들은 선동에 기초한 것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연대는 현재의 사태에 분개하며 관련자들에 관한 처벌과 진상규명, 정의의 실현을 촉구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또한 이에 관한 침묵은 장차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예술의 기본 정신과 위배되는 폭력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 속에서 살게 하는 것에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위해 우리들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다. 1. 국정원의 선거 비리에 관해 진상규명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의 심각성을 느끼고 국정원 자체의 개혁을 실시하여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3. 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제18대 대선 선거 비리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실시하라. 2013년 6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연대. 네. 이렇게 학생들이 또 방관하지 않고 하나 둘 연대가 이렇게 모여서 국가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께서도 좋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계속 직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소리를 더 귀 기울이시고. 예. 짱님께서는 국정원 해체. 보호따님께서는 문화창고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실란가요?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사노바 얘기하면서 미리 약간 언지를 했습니다. 여행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행 얘기. 안 바쁜 벌꿀님, 형님이 작성하신 것 같이 잘 소화해 주시네요. 이바님께서 한국예술학교 멋집니다. 저런 멋진 다수를 짓밟고 유인총 같은 문화부 장관을 만들어 놓은 소수의 지배자들. 우린 너무 힘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사용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이 힘이 합쳐질 날이 오겠죠. 예.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문화창고 한교 씨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문화창고의 한교입니다. 오늘 금방 보는 것 같아. 그죠? 예. 왜 그렇지? 자주 봤으니까. 김민기 씨 타임에 몰래 들어와갖고. 그렇죠. 관객 역할을 했었구나. 맞죠. 그래갖고, 예.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라, 참, 야.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습니까? 뭐, 어떤 소식은 아까 남의 인트로 싹 빼가갖고. 네. 내가, 오늘은 여행입니다 하면서 그 소개할 말을 싹 빼가서 자기가 싹 해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한번 그 전창걸 DJ님의 인트로로 갖다 한번 좀 맞받아 쳐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해보세요. 오늘 보니까 뭐 용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똑같은 마음입니다. 용서가 안 돼. 네. 용서도 사실,
좀 이렇게 좀 대등하거나 최소한 좀 힘이 있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제일 깔끔한 용서는 말대로 응징을 해야 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과 서로 화해를 하는 거지. 그건 그렇지. 화해. 그래서 괜히 뭐 한쪽에서 나쁜 놈이 셀프 용서받고 뭐 이러고 나서 우리 화해합시다 이러면 진짜 머리 쓰고 네. 쓰러지는 일이고 막 진짜 막 말하는데 입술이 막 경련이 나고 화가 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뭐, 있어요? 예? 누가 있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대상을 대충 짚어보면 뭐 겁나잖아. 좀 걔네들이죠. 우리 소위 말하는 그들이죠. 그들인데 화가 나죠. 소시오패스들? 요즘 가다 보면은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막 옛날 생각들이 나요. 옛날 생각들이 나요. 그래서 막 보도블록도 눈이 가고 집에 그 분리수거에는 소주병도 갑자기 눈이 가고 야, 참 우리의 민주화를 이루게 했었던 이런 유용한 도구들. 물론 요즘은 그거에 대한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그것들이 그 시절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즘 이렇게 보면은 시기도 시기인 만큼 제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 27년 전이죠. 네. 어떻게 보면 26년, 27년. 그러니까 87년 6월 말과 7월 초가 이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모습들, 물론 6.29 그 소기구였지만은 어떤 좀 기만된 민주화 선언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일반 우리의 그 민중들이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섰었던 모습, 그때 일어난 모습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들이 기만적인 행태와 과거에 대한 자신들의 그에 대한 기득권의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그냥 이 모습들 했잖아. 하고 했어요. 다시 뒤집고 하고 이거를 다시 완전히 87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이 몸부림들을 보면서 좀 화가 나죠. 엄청나게 화가 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자식들 후배들한테 또 다시 이 87 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우리의 그 책무, 미안함이 같이 오면서 엄청나게 화가 나죠. 네. 지금 보면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 얘기하면 끝이 없어. 네. 오히려 그럼 용서를 다른 얘기 한번, 사랑과 용서에 관계된 얘기 다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이 남녀 간에 있어서 그 사랑과 용서가 있잖아요. 보면 네. 특히 이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그 기혼자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서론이 길어요. 우리 그 김효진 PD한테 꼭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장가가지 마? 아이, 그거 아니고. 장가 가기 전이나, 혹시 그 장가 가기 전이나, 혹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꼭 우리들이 거쳐가는 통과 의례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과거 얘기죠. 네. 우리 좀 더 깊은 관계를 혹은 우리 원활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다 털자. 다 털고 가자. 네. 그래서 그 서로의 과거를 사랑과 용서로서, 사랑을 바탕하는 용서로서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긴 그래요. 그때는 말을 이제 과거를 얘기를 하면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용서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그러나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절대 잊어먹지 않아. 그 사실들을. 이 인간이 이런 과거가 있었네를 잊어먹진 않아요. 용서하고 이해가 되지만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라는 분위기, 얘기가 뭔가 그 과거를 밝히기 전까지는 모든 걸 다 용서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쏟아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나 어떻게 알지? 나 어떻게 알아? 나 어떻게 하는 거야? 아주 유명한 국문학자신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참 화류를 참 좋아하셨어요. 화류를 좋아하셨는데 이분의 철칙은 무조건 오리발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술집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집에서 그 도움 주시는 분과 앉아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만화님이 문을 빵 차고 들어오세요. 이거 뭐야?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만 기다려라. 수습하고 만나자. 잠깐 기다려서 문 밖에서 기다려라.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문을 딱 닫고 도움 주신 분 내보내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냥 무조건 오리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게 좋겠냐. 사람 다 아는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얘기를 그 일화를 들었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내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건 100%가 되는 거야.
내 입으로 인정을 안 하는 순간, 안 하면은 그때까지는 야,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99% 거짓말이라고 하지만은 다만 1%라도 사실이 아닐 거라는. 그게 용서가 무슨, 여부를 용서가 남긴다. 뭐가 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아니라 나는 용서를 못 받더라도, 아니, 용서를 받더라도 절대 안 잊어먹는다라는 거. 즉, 내 말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100% 기정사실이 되고, 네. 사람들이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믿든 안 믿든 난 당신이 첫 여자야. 그걸 지금 결혼 14년간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사람이 맨 처음에 안 믿죠. 웃기지만. 네. 그래도 뭐, 끝까지 저는 당신이 첫 여자야. 그러니까 나도. 맞아.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재수 씨가 첫 여자예요. 그 전까진, 네. 그 전까진 남자 이제는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저의 아내와 저 사이의 실질적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첫 여자라는 거. 저한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부부 간에 서로의 어떤 왜 그러냐면은 이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둘 사이에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과거 일이 생각나지만은 그것도 나쁜 거지만은 더 나쁜 건 뭐냐면 둘 사이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과거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막 그러면 이게 또 금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묻지도 말고 대답도 말고 그러면은 뭐야, 용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꿋꿋한 사랑으로 쭉 이어갈 수 있잖아요. 용서의 환경을 만들지 마라. 그렇지. 네. 용서라 뭐 서로 용서하고 자식으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냥 꿋꿋하게 사랑으로 전부 다 덮여져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된통 당하지 어느 날 그러다가. 예. 이게 좀 말이 너무 엇나갔나? 좀 먼 데로 좀 여행 간 것 같죠? 이제 다시 그런 돌아와서. 딴 데로 갔어요. 여행이 그래서. 아니야. 그거는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야. 가출이에요, 가출. 사실 이번 주에 관광, 여행, 이런 주제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보니까 또 항상 그런 것 같아. 화요일 날 비가 와. 네. 그리고 수요일 날이 개고. 그래요? 요새 그랬어요? 좀 보면 그런 것 같아. 몇 주가, 지난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비가 오네? 라 그러면 또 이 분위기가 너무 막 눅눅해지지 않을까. 네. 막 이어폰에 물 차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주제를 좀 청량한 거로 바꾸자. 네. 그렇게 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하는데 요번 주에도 보니까는 화요일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비 오고 나면 그래도 이제 여름인데 사람들이 좀 여행을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여행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괜찮게 이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여행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서론이 길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여행 가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여행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행이라는 게. 남은 시간 움직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행 그러면은 보통 영어로 트래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이제 관광이라는 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투어.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 거주지를 떠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또 공간적으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어떠한 목적지로 가서 거기서 일단 머물러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장소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것이 어떤 단순히 거기 가서 같은 경험을 했어. 그거보다도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그것이 좀 쓸데없는 불필요한 상품을 갖다 소비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왜 관광 혹은 여행을 떠날까? 우리들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런 여행이나 이런 관광이라는 게 실제로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게 그런 생각이 한번 그냥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여행이나 관광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 여행이나 관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근대의 산물이거든요. 근대. 그렇지. 근대를 어느 정도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대라 그러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그것이 산업자본주의 점차 커져가는. 17세기 정도. 17세기보다는 좀 더 그것이 만개를 한 특히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고 네. 18세기 후반 19세기 이때로 이런 시대를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근대 도시, 근대 국가, 근대 문명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때를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그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등장에 의한 이게 하나의 그 상징이죠. 또 이 바로 여행과 관광이라는 것이. 그런 그 개론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면은 좀 지루하겠죠? 아, 지루한 정도가 아니죠. 일단 한번 네이버 치면 다 나와. 다음 치면 다 나오고. 한번 그러면 이런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다른 얘기도 좀 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또 첫 마디부터 지루해 그런 말문이 막히면서 지루해. 얘기를 뭘로 그렇게 설명하게 되죠. 재밌게 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당신은. 아니 어디 가면 재밌더라. 그렇더라. 이거 가야죠. 근데 그거야말로 바로 네이버 치면 다 나오지. 야, 어디 가보면 재밌더라가 다 나오는 거죠. 아니 한기호 씨는 여행 갔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요? 네. 저는 여행 중에서 재미보다 한번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여행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보면 한번 그 대륙을 한번 횡단해 본 적이 있는데 차를 몰고 미국 호롤단신 미국 북미 지역을 그게 이제 70번 아이젠하워 고속도로를 타고 쫙 북미 거는 보면은 미국의 북부죠. 거기를 한번 횡단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사한다고 짐 싸고 이사한다고. 예. 이사네 이사. 여행이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이사가 여행이 된 거야. 여행이 된 거죠. 네. 근데 보면은 출발은 오하이오주에서 했는데 오하이오주에서 저 끝에 있는 워싱턴주까지 가는데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주. 예.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야 이렇게 이제 그 일정이 짜여졌으니까 한번 가기 전에 그러면은 요게 이제 3분의 2거든요 거의. 예. 그럼 나머지 3분의 2 서부 쪽을 먼저 갔다 와보자.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뉴욕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있는 짐 싸고. 뉴욕은 동부잖아요. 그러니까 동부로. 예. 먼저 갔다 온다 이거야. 말을 잘못했습니다. 동부로 가서. 새겨 들어. 새겨 들어서 동부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발음 좀 똑바로 하세요. 앞니가 벌어져서 발음 새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짐 싸서 이제 그 서부에 워싱턴주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그 대륙을 한번 횡단하면서 예.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기준 있잖아요. 예. 크다, 작다, 멀다 이런 기준점이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깨지고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 인상 깊었던 게 맨 처음에 딱 출발을 하는데 한 이틀간을 갔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총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열흘 가까이 걸렸어요. 아, 열흘. 아니, 완전 그, 뉴욕까지 갔다 오는 거 하면은 2주 정도 걸렸죠. 그러면 이동 기간만 열흘.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물론 죽어라고 그냥 주구장창 달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 네. 어떤 사람은 한 4박 5일, 6일 뭐 그 정도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 정도 걸렸는데. 중간중간에 자면서. 그렇죠. 예. 그, 뭐라 그럴까. 한번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 비가 막 오는데, 느낌이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특히 그 중동부가 거기는 판때기예요. 뭐냐면 북극에서 빙하가 긁고 내려가서 그냥 판때기가 된 거야. 그 판판에 동부의 아팔라치 산맥, 서부의 락키 산맥, 그 가운데는 그냥 판때기인 거예요. 네. 가운데를 밀고 가서. 그래서 그 판판한데 비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쏟아지는 게 장난이 아닌 거야. 구름 자체가 그 대륙 그 중심부를 딱 덮고 있으니까 낮에도 밤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박 이틀을 이렇게 달리다가 저 끝에서 구름의 끝이 보이면서 석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저 끝을 보면 요거만 벗어나면은 이 비구름은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 그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비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비는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구름을 뚫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때 진짜 실감을 했던 거예요. 2박 3일 때 비구름 시작하는 데부터서 출발을 해서 비구름 끝나는 데를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이틀 동안을 완전히. 이틀이나 됐어요. 그 구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야 완전히. 큰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기상예보 보면은 뭐 대륙에 걸쳐 있는 큰 비구름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 그 비구름대를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때까지 뚫고 나간 거예요. 이야. 아니, 쫓아다닌 거 아닐까? 요만한 건데, 한기호 씨만 쫓아다닌 거야. 만화처럼. 옛날에 그런 만화 많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끝에서 끝이 안 보이는 구름대가 있고, 네. 그 끝에 그 경계선에 석양이 걸쳐 있고 그 마을을 들어가는데, 거의 이제 서부 쪽으로 가는
한 미네소타주 전쯤인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딱 그러면서 그 비구름을 뚫고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 마을을 들어가는데 뭐냐면 그 우리 이쪽은 시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서부 영화 보면은 가운데 그냥 도로 하나 뚝 뚫려 있고 건물들 몇 개 이렇게 찍찍 돼 있고 또 이쪽이 인디안 보호 지역이어갖고 카지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카지노 불빛들 그 양옆으로 조그만 카지노들이 쭉 있고 주로 이제 그 인디안들에게 그런 이권을 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을에 딱 들어가는데, 야, 그 기분이, 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거치면서 탁 들어갔는데, 진짜 무슨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딱 들어가고, 그 다음 날. 배경이 전혀 시대도 다른 느낌 좀 그렇죠, 들고 그렇죠. 막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심해서 도박 같은 거 못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느낌이 뭐라 그럴까.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냐면, 인이라 그러죠. 그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서 자고 나와서 뭐 하는 게 뭐냐면 주유소 가서 거기는 무조건 셀프였으니까 이제 주유구에 이제 그 꼽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싸구려 커피와 도넛 설탕 한 1mm 정도, 1, 2mm 정도 아주 두껍게 바른 그 미국식 특유의 그 영화 보면 그 형사들이 먹는 도넛 있잖아요. 그거 2개랑 싸구려 커피 한 컵 딱 해갖고 차, 꼽아놓은, 주유 꼽아놓은 차 옆에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여름이라도 날씨가 아주 쌀쌀함을 느끼거든요. 쌀쌀하게 그 커피 한 잔과 그 도넛을 먹으면서 오늘은 과연 내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이거 무조건 처음 보는 광경인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세상이고. 그거를 한 열 며칠을 그러면서 가니까 뭐라 그럴까? 그게 저의 30대 를 버티게 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였는데요, 정확히? 그게 한 33, 32살 때. 그럼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내가 좀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우리 아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번 우리 초등학교에 이 애가 어느 정도 좀 커서 같이 한번 다닐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걔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내가 좀 힘이 남았을 때 한번 둘이서 같이 한번 다시 미국 대륙이든지 아니면 중국 대륙이든지 이렇게 기차, 그때 나는 차로 했지만은 기차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횡단을 한번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잠은 어떻게 잤어요? 가다가 해 떨어질 때쯤 가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무조건 가서 방 달라고 해서 거기서 자고 그런 식으로 했죠. 저는 여행을 아무튼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우리 같은 출신이잖아요. 들어가서부터 중학교 때 기타 치면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해서 그런지 친구들이 아무튼 섭외 1순위여갖고 청평, 가평, 무슨 남이섬 이런 데를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까지 해갖고 한 7차례 3박 4일 뭐 이런 걸 다 나눠서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야, 그렇게 섭외 1순위야. 예? 까불이었나봐요, 까불이. 내가 했던, 근데 여행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짧은 여행인데, 가장 좀 뭐랄까, 굴욕적인 여행은 어떤 거 있었냐면은. 굴욕적인 거 좋다. 난 한기호 씨가 굴욕적인 게 좋아. 군대 있을 때였어요,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아니야.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12사단에 있었습니다. 을지부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오신 을지부대입니다. 12사단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 원통. 그 원통에 12사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사령부에서 이제. 행정이었어요? 예. 아이, 편했네.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게. 아이, 참. 군대는. 육군 7대 보지가 아니에요. 행정. 군대는 내가 가 있는 곳이 제일 힘든 곳이에요. 어디를 가 있든. 거기서 하는데, 제가 맡은 보직이 뭐냐면 인사행정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휴가증 관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침번 이거 리스트 짜고. 그런 건 아니고. 사단 행정인데. 사단 행정 좋은 데 갔네. 어디 예하대에서 발발 기던 땅개들이. 그러니까 저 포병이었습니다. 저 현역 출신입니다. 포병 측지. 현역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낸 사람이 무슨.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그때 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쪽은 막장이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그때 그랬는데, 동기 3명이 있었는데,
이 동기들이 보직이 좀 파워가 있던 보직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갖고 주말에 그때 여름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있는 부대가 그 길목이 뭐였냐면 한계령 미시령 넘어가는 그다음에 강릉 넘어가는 딱 그 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아침에 나와서 이제 부대 앞길을 쓸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좀 나와서 좀 쓸어라. 예. 그러면 이 군인들의 그 전형적인 그 얼룩무늬 반바지에 주황색 체육복 입고 네. 운동화 신고 모자 쓰고 나와서 씁니다. 네. 쓰고 있으면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싹 차들 타고 지나가요. 네. 그걸 보고 우리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야. 군대 있지만은 한여름에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휴가를 가고 싶은 거야. 여행 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은 거야. 함축하지 마세요. 이게 휴가 기간이 이제 군대는 휴가 기간이 따로 있잖아요. 예. 자기 군인 휴가가 그 주어지는. 그래서 야 이거 할 수가 없을까 그러다 그래 휴가증 도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 자기한테 발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프를 하자 주말에. 예. 소위 말해서 점프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는 외출 외역을 나 시에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외출증을 들고 나왔을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났을 시에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타령으로 보잖아요. 타령이지 않습니까? 그땐 휴가증이 있어야 돼. 그 휴가증을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거야. 만들고 셋이서 주말에 가는데 그러면 이 주말 토일을 갔다가 1박 2일을 나갔다 와야 되는데 외박이네요. 외박. 외박을 끊어야 되잖아요. 외박은 그럼 이제 정문회에게서 우리 외박을 해줘 하면서 예. 저기 친부모 오셔서 외출 끊으면 외박이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서류 시키고 셋이서 이제 나간 거예요. 예. 나가는데 그 동기놈이 아무도 면회는 안 왔는데 그럴 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면회 왔는데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가 오면 한 분은 우리 아버지를 해줘. 그리고 위병소에서 한 분은 전혀 다른 사람의 부모인데 나의 아버지가 돼갖고 면회 오셨다고. 딱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경포대를 간 거예요. 아, 멀리 갔네 그래도. 왜냐면 경포대 아니 거기 한계령 넘으면 경포대니까 예. 거기서 바로 경포대를 갔는데 왜 갔냐면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자기 사촌이 경포대에 있는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바로 그 바닷가 옆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 소위 말해서 요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도라 그래야 되나? 네.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 네. 그걸 한 거예요. 가면은 된다. 같이 세 명이서 군인 복장으로 딱 가서 현관에 딱 갔는데 그 나이트클럽 현관에 가자마자 옆에서 어느 지나가시는 그 관광객 피서객이시죠? 피서객 그 나이트클럽에 놀러 온 피서객 특히 여자분이 어머 군인들이네 그러는 거예요. 네. 군인들이 여기 왜 왔지? 순화시켜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조사가 바리로 붙죠. 네. 군하고 그다음에 조사가 바리로 붙는 군바리들이네 여기 왜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우리가 이미 이제 싹이 죽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친척이라는 사촌이라는 그 기도 보시는 분이 그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저쪽 한 테이블에서 맥주 딱 2병 주시더니 이거 먹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먹고 나와서 우리 잘 데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집에 가서 텐트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텐트 하나. 그래도. 그래서 그 텐트를 그 나이트클럽 주차장에다가 그 주차장이 뭐 이렇게 아스팔트 된 것도 아니고 그런 데는 이제 그 공터 있는데 그냥 흙바닥 있잖아요. 네. 그 주차장에다 셋이서 차고 들어가서 그냥 이불 입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잤는데 너무 춥더라고. 네. 발발 떨면서 추우면서 딱 나와갖고 새벽에 이제 찡 문 열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심한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더 이상 야 우리의 여행은 이거로 끝나자. 텐트 접어서 갖다 주고 바로 버스 타고 넘어오는데 복귀 시간이 있잖아요. 차가 너무 막히니까 복귀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갖고 예. 버스면 창문 그 열어갖고 못 내리게 하는데 그 창문 사이로 그냥 뛰어나와갖고 막 부대까지 뛰어가서 복귀했던 그런 기억이 제에게서는 그 최대 이제 굴욕적인 그 이런 여행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군대 얘기를. 이야, 예. 재미는 있었어요. 예. 군대에서 바캉스 가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많지는 않아. 연예병사들 빼고. 그 나이트 클럽 앞에서 볼 안 찬 게 다행이야. 군대 얘기 다음에 축구 얘기로 연결 안 돼서 다행입니다. 예.
야, 오늘도 음악 듣고 와야 돼요.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럼요. 예, 음악 듣고 계속 진행할게요. 예. I gotta find my way back to summer paradise. Sean Paul Simple Plan. 그러고 보면 우리 역사에서 그 여행가로서 대표적인 분은 김삿갓. 그렇죠. 예. 그분이 막 만주가 우리 영토였던 시절에 막 만주 벌판부터 해갖고 뭐 밑에 남쪽 지방까지 해서 해마다 돌아다니면서 농부들 얼굴을 다 기억해갖고 아니 이번에 저 벼농사 잘 됐어요? 뭐 이러고 다니시고 그러셨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행이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전에 근대 이전에 같은 경우는 어떤 특권 계층이라든지 소수자들이 어떻게 이제 돌아다니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수행을 위해서 다니시 인도의 분들은 그렇죠. 예. 맨발로 이렇게 막 여행을 다니시기도 하죠. 실제로 그 관광이라는 어원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한문으로 본다면은 중국에 중국이 이제 중국 고대 주나라 때에 나온 그 역경이라는 그 책에서 예. 관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관찰이라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거기서 이제 광국지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 광국지광. 그래서 관광 그 관 돌아다니 관, 국 나라 국자, 지 그 갈지자 예. 거기다가 광자 빛광자를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돌아다니는데 어디를 돌아다니냐? 국이잖아요. 국 나라국. 예. 이게 뭐냐? 봉건제후들. 그러니까 어떤 노나라든지 연나라든지 제나라든지 그때 당시에 예.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빛을 본다. 즉 그 나라의 문명. 그리고 당시 그 통치 계급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당시 통치 계급이 다른 나라들의 예. 문물 제도와 어떤 그 치국하는 모습들, 치국 제도의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런 성과를 참고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관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이 그때부터 관광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어라든지 트래블이라든지 트래블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는 말로 예. 해석을 하고 관광 그러면 이제 투어를 갖다 이제 관광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번역어로 나온 건데 그러면서 그 번역어를 만들 때 과거의 용어 중에 참고할 중에서 그 광국지광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뽑아놓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어에서 그 투어라든지 투어는 이게 또 역시 돌아다닌다라는 그 히라보라든지 어떤 그 라틴어 계통 쪽에서 그런 것에 나오는 말이고 여러 나라를 순회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래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래블. 그 여행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보면 트래블이랑 비슷한 단어 비슷한 말이 뭐 있겠어요? 뭐 좀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트러블. 그렇죠. 그건 어때? 트러블은 어때? 고생이란 뜻이잖아요. 예. 고생, 뭐 걱정, 근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단어 그 어원을 쓰는 거 트래베이라는 노고, 예. 힘든, 그 다음에 토일, 고통, 아, 힘든 그래요? 그게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것이 뭐로부터 이전 시대, 고대 시대 그 이전 시대 한 게 뭐냐면 성지 순례, 고행, 수행. 그렇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여행이라는 뜻은 이런 식의 어떤 수행, 고행, 어떤 성지를 돌아다니는 거. 여기서부터 필리그램이라 그러죠. 어떤 성지순례 같은 거. 예. 거기서부터 이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실제로 또 과거에는 이런 그 돌아다닐 때 없어요. 고생길이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예. 완전 고생이다. 응? 힘들죠. 어떤 위험하죠. 또 춥고 배고프죠. 강도 당할 일이 있겠죠. 병 걸릴 수도 있겠죠.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고생이었고 그것이 이후에 어떤 그 귀족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닌 거에서는 좀 뭐 경호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좀 뭐 또 다녔겠지.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층도 좀 적었고 또 방식도 지금과 좀 다른 좀 더 이제 교양적인 것들 예.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 시기에 들어오면서 전형적으로 바뀌게 되죠. 한 기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1841년에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네. 회사를 만듭니다. 토마스 쿡 앤 선이라는. 그러니까는 토마스 쿡과 그의 아들이라는 건데 그런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이제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은 처음으로 관광단을, 여행단을 갖다 조직하게 돼요. 600명이. 아. 그래갖고 기차를 타고 영국의 레스터에서 출발해갖고 러버로라는 지역에 금주 모임, 그러니까 금주 있잖아요, 금주. 그 모임단에게 그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처음으로 이 조직된 여행, 그것도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어떤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그 여행단을 모집을 해서 특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처음으로 이런 근대 관광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행 상품을 만든 그렇죠. 그 시범 케이스군요. 말씀을 잘했어요. 바로 이 여행 상품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뭐냐, 이게 상품화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직화되고 상품화되는 거죠. 요 시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근대 관광의 시초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역에 뭐가 생기냐면 호텔이 생기게 돼요. 좀 더 거대해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에 여행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 뭐겠어요? 그 성에 있는 어떤 조그만 주막이 붙어 있거나, 예. 아니면 그 말들이 쉴 수 있는 마구간들이 있는 그 역촌에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조그만 모텔들 막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철도라는 운송 수단이 생기면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큰 호텔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철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물리적인 기반을 주게 된 거죠. 뭐냐? 철도가 생김으로써 철도의 운행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곳을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대량으로 같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행 비용이 말로 역마차를 타고 하는 것보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전에 귀족층이 하던 것을 일반 대중들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이 조직화되고 대량화되니까 이 어떤 상품화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어떤 이런 근대 관광의 시초가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그런 근대 관광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관광이 나타나면서 이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그 동네에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한다면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을 갖다가 그 관광지 주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영어로 한다면 호스트고. 네. 그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 뭐예요? 손님 아니에요. 네. 게스트. 그 호스트와 게스트 관계가 이제 설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손님이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님이 왕이다. 뭐 잘 이렇게 대해주잖아요. 방식으로, 반갑게 예. 잘 대해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이제 점차 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뭐 돈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예. 사람들이 그냥 대하게 되면서 어떤 그 껄끄러운 감정도 좀 생기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런 그 관광지에서 한번 그 관계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이 관계가 뭐냐면은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이면서 불균형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 쉽게 말한다면 한 번 마주치고 끝이라는 거야. 안 볼 사람인데요. 안 볼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번 보고 뭐 미래에 또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간의 그 신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기회가 좀 적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뜨내기 취급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러죠. 그러니까 좀 이렇다 보니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게 돼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어떤 좀 상대방 서로 간에 즉각적인 만족을 좀 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관광지에 가면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저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 돈을 갖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관계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써 관광객들이랑 지역민들 간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지역 거기 상인들이죠. 상인들 간에 어떤 그 적대감과 그 불신감이 좀 그래요? 그리고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 한번 그렇다면 이게 그 변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변화 단계를 보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손님 주인 관계를 갖게 되겠죠. 처음에 몇 명들이 우리 동네 이런 사람들도 오네. 반갑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요런 관광객들이 보통 그 동네에 가기 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가이드예요? 아니, 가이드라기보다 보통 보면 이제 전 세계,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맨 처음에 그 낯선 곳에, 외지고 낯선 곳에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구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여행을 가는 곳이 어떻게, 좀 자기가 살던 곳이랑 다른 곳을 가게 되잖아요. 다른 거, 외지, 이국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국적인 것을 맨 처음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선교사라든지, 뭐 무역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더 크게 한다면 식민 통치자라든지, 탐험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이 꼭 끼는 사람이 누구냐? 인류학자들이 또 꼭 그런데 꼭 갑니다. 가서 이런 사람들 접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첫인상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사람들에게 인상에 아주 크게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외지인들이 우리에게 적이냐 아군이냐 피하 구분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그때 초창기 관계를 잘 가졌을 때 이러한 관광객이 오면서 어떤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된 게서 맨 처음에 이제 손님 주인 관계를 맨 처음 만났을 때는 관계가 참 좋겠죠. 조금씩 왔을 때 관계가 좋다가 점점 이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환영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호혜적인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서로에게 어떤 그 이익의 목적이 아닌 주거니 받거니 호혜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상을, 급료가 있고 보상 관계, 보상에 근거한 어떤 상업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제가 잘 갔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마을, 전형적인 그 아주 유명한 민속마을이 있습니다. 전통마을이 있는데. 민속촌? 그거는 이제 그 만들어 놓는 데고. 네. 소위 뭐 무슨 안동 하회마을, 뭐 나간 읍성마을, 뭐 아산 외암마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그 학자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현대사회 이런 전형적인 마을이 옛 마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마을이 있냐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 마을에 가면 가게도 잘 없고 가게 한두 군데 있고 식당이라는 것이 따로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민박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 그분들이 처음으로 돈을 받고 민박이라는 걸 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반 집에서. 그것이 전체 이런 사람들의 가서 보고서를 씁니다. 이런 마을에 이런 마을이 있다. 그럼 그것이 또 어떻게 되냐면 바로 또 그럼 관광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좋은 정보가 되고 관광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면은 처음에 그 맨 처음부터 왕창 몰리지 않아도 처음에 한두 명 찾아올 때, 우리 동네 와서 이런 것도 좀 보고 가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어떤 그 관계성이 참 좋은데 점점 갈수록 많아질수록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각 집에서 그런 걸 몰랐던 분들이 민박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팔고 또 이제 기념품을 팔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간에도 경쟁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마을에 대해서는 방문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 받으러 간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요런 이제 갈등 관계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어떻게 소위 말하면 약탈적인, 어떻게 심한 말을 한다. 약탈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지역 주민은 좀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그러고, 관광객들한테. 관광객은 내가 돈을 얼마만큼 낸 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관계들이 일어나고 어떤 그 차별적인 모습들, 그리고 어떤 일탈들이 그런 관광지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증가하고 나서야 어떠한 그 정리 단계가 한번 오게 됩니다. 어떤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역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좀 나타나게 됐죠. 야, 제주도의 서귀포 쪽이라 그랬나?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이게 강이 이렇게 바다로 합쳐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암석들이 기암 절벽들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뗏목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그 물길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이렇게 뗏목으로 이렇게 왕복을 하면 한 2-30분 걸린대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돈을 받고 태워서 이제 기암괴석이 양쪽이 절벽이니까 그 움푹 파인 데도 있고 이렇게 불룩 나온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름을 다 지어갖고 뗏목을 운전하면서 저기가 용바이 얼굴인데 여기 뭐 아니면 용꼬리 문양인데 그러면서 그걸 혼자 설명하면서 이렇게 또 그 수입을 삼으시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 들었고 우도인가요? 우도. 예. 우도? 아니면 외도? 아니면 우도? 외도인지 우도인지 버스 기사 아저씨가 외도는 이렇게, 아니다. 예, 우도다. 이렇게 돌면서 그 마이크에다 대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행자들한테. 저기 초록색 지붕이랑 빨간 지붕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저 초록색 지붕은 강씨고 빨간 지붕은 고씨입니다. 와 정말이에요? 뻥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또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소문에 그랬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잖아요. 정보를, 우리 요즘 시대, 요즘 보면. 다 검색하고 가죠. 검색하고 간단 말이에요. 예. 다 검색하고 가. 뭐가 있고. 그런 이제 각종, 아니면은 여행 전단지를 이렇게, 여행 상품 전단지를 보잖아요. 뭐 있다. 뭐 하면서 어떠한 이국적인 거다. 아니면 뭐 전통적이다. 뭐 이런 거, 각종 이미지를 머리에 이렇게 신고 갑니다. 신고 가서 그걸 보길 바라는 거죠. 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어떤 전통 마을을 간다. 전통 마을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해외로 나간다면 어떤 무슨 부족이 있는 뭐 발리라든지 그런 뭐 민속 공연 뭐 하는 어떤 전통 옛날 원시 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관광 상품을 사서 간단 말이어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특히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상품을 그러니까는 원래 그쪽이 그런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네, 진짜인 걸 특히 요즘은 그러잖아요. 진정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진정성 있는 것들 막 그런 거잖아요. 진짜 우리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그 진짜의 모습을 보러 가자 그래서 가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들이 원하는 진짜의 모습일 뿐이지. 그들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거 갖다가 무대화된 진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관광객이 원하는 그들의 원주민적 삶이 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케이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전면부와 후면부라는 건데 앞에 그렇게 있고 우리 이제 뒤에 보면 후면부가 보면 이제 또 자기 나름의 또 다른 삶이 있고. 이거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고 또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거긴 사생활이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참 상품이 돼가면서 관광의 이게 본뜻이 변질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팔아야 돼. 그러니까 많이 팔려면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되고 할인을 많이 해준 대가로 관광지보다는 진짜 볼거리보다는 뭘 살 거리 많은 쪽으로 유인해갖고 그쪽에서 산 거의 상품의 20%나 30%를 관광회사에서 이렇게, 수익으로 두고, 가이드가 이렇게 수익으로 두는 형식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많은 거죠. 사실 많은 거고. 근데 지금 관광의 본 뜻이 없을 때, 관광의 본 성격이 그겁니다, 사실. 중간에 이렇게 삥 뜯는 거예요? 삥 뜯는 것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를 갖다가 파편적인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갖다 상품화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또 이 관광 산업의 한 본질이고 특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케차완통님, 우도에서 섬을 일주하는 버스가 있고 포인트마다 설명을 간단히 하고 내릴 사람 내려서 구경하고 다음 스케줄에 버스를 타는 상품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하지만 구석구석 보고 싶은 분들은 올레 코스를 걸어보는 게 좋지요. 섬 입구에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대여를 해서 많이 타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자전거 대여를 해주는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반 이집트에 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반님은 이집트에 사셨군요. 시외 버스에 닭도 함께 타기도 했다는. 네. 거기도 닭이 등장을 하는군요. 피터퐁님께서 여행에 어울리는 음악 한 곡 추가요. 엘튼 존이 부른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예. 울헬헬님께서 솔드 피터님 그 사진 뭐예요? 헤비멘탈님 오늘 선곡은 완전히 휴가지 모드인데요. 카리브 연안 어디쯤인가요? 아이고 제주도라고 마음 편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빡빡해지는 현실이 버거워지네요. 여러분 그래도 힘내자고요. 누가 압니까? 내일 아침 출근길에 머리 위에서 돈벼락을 맞을지 인생 모르는 겁니다. 이거 돈이랑 연관돼 있어요, 여행은. 예, 나는 삿바다 회식하고 간단히. 네.
이제, 회식하고 간다. 예.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방송 청취시 합니다. 형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왜요? 서울드 피터님, 상근 청취 중입니다. 하시고요. 또 멋진 포스터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바람사이로님께서 세상의 끝이란 바로 내 등이래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사람이 설명 안 해도 돼. 죽으면은 등 베고 땅 짚고 이제 서생을 떠날 때 바로 그 인생의 끝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이고 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쭉 걷다 보면 자기 등이라는 거죠. 예, 피터퐁님께서는 아하, 격하게 떠나고 싶다 하셨습니다. 김효진이 헤비멘탈님 장가가겠습니다. 우하님께서 한샘을 막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밌습니다. 크크크. 안 지루해, 안 지루해. 예. 뭐 여러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행하면은 뭐 진짜 저는 아까 캐리비안 나왔지만은 저는 여행을 그렇게 한 번은 꼭 할 거예요. 마이애미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쿠바로 갔다가 쿠바 다음 섬인 자마이카로 갔다가 거기서 베네수엘라로 가서 볼리비아 그 다음에 파라과이 그 다음에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이런 식으로 좀 쫙. 우루과이가 위잖아. 예? 우루과이가 제일 밑에예요. 우루과이가 제일 밑인가? 제일 밑에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랑 가랭이라고 보면 돼요. 가랭이 사이에 뚝 있어. 그리고 그 옆엔 페루고. 그러니까 이 날개로는 서해 쪽으로는 우리 방향으로 보면 서해 쪽으로는 페루고요. 길게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그걸 다 훑진 못하겠지만 마이애미에서 출발을 해갖고 쿠바, 자마이카, 베네수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중남미부터 이렇게 갈짓자로 해서 완전 남미까지. 야, 나는 저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뭐? 블라디보스톡에서 예. 기차를 타서 모스코바, 응? 그 다음에, 유럽까지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유럽까지 쫙 가는 거지, 완전. 유럽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지, 기차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스톡홀름까지 가서, 예. 거기서부터 이제 유로 기차로 쫙 한번 도는 게, 희망인데, 우리 회비 걷어서 한번 갈까요? 제 코스랑 한규호 씨 코스랑? 뭐 이제. 회비 한 2,700만 원씩 해갖고. 그것도 좋죠. 예. 진짜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예. 음악 주세요.
아, 음악 두 곡 들으니까 좀 낫네. 예? 여행 갔다 온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여기 진행해주시는 우리 김유진 PD나, 예. 전창걸 씨는 둘 다 보니까 막 좀 처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그래요. 결혼하죠, 결혼. 결혼 같은 여행. 결혼은 바로 이제 영원한 파트너의 긴 여행이라니까. 인생의 여행 아닙니까? 인생이. 저는 놀다 가기로 했는데 잠깐 일을 하네요. 굉장히 길게 놀려고 짧게 일하는 거야. 아, 이럴 때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 고백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번. 아, 호진 엄마. 아니, 차덕영. 자기랑 떠나는 이 여행은 항상 즐거워. 저렇게 대놓고, 야 이거 약발이 한 달 가. 좋습니다. 대놓고 진심을 얘기하다니. 헤비메탈님. 40, 50대 중년의 남자들의 로망이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20대 때의 정열을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좋죠. 하지만 한 가지 그렇게 갔다 오면 마누라하고 애들이 아저씨를 버리고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렇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현 아빠님. 7년 전 참하고도 자전거 일주가 생각나네요. 여행 중 고산병 걸릴 때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할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름만 되면 그때가 생각나네요. 가고 싶을 때, 야, 멋지다. 참하고도 쪽으로. 멋져 불어. 야, 멋지네요. 독일 학생. 모스크바까지 기차로 8일. 이문열 삼국지 3번 독파. 2번은 못해도 1번은 할만해요. 책을 가지고 간 게 이문열 삼국지 한 시리즈였나 봐요. 그래도 삼국지만큼은 제대로 한번 독파하셨네. 피터퐁님, 창걸님, 효진님, 생유 하셨는데요. 왜요? 신청곡. 아, 신청곡 나왔다고. 뭐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딱 찾아서 김효진 PD가 찾아서 있으면 틀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뭐 월화수목금까지 해갖고 그날 곡들을 게스트가 이렇게 해오는 날들이 있어요. 곡이 꼭 필요하다고. 그걸 제외해놓고는 신청곡 나갑니다. 예. 네. 우연히 또 이제 신청곡이 자주 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죠. 아, 여행. 시간, 돈, 건강이 허락되면 최고죠. 여사마님. 여행. 아, 이 여행만큼, 제가 왜 여행을 좋아하나 저는 연구를 해봤어요. 한교 씨는 왜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저 사주를 보셨는데, 야, 너는 역마살이 더블 켰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 얘는 집에 있으면 안 되려니까 나가 돌아다니게 놔둬라 그러던데,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글쎄, 저는 여행이 뭐가 좋아보다도 저는 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보면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진짜 많이 돌아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좋아서 다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점차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인류학을 하다 보니까 현지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행인데 그것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일이 되니까 어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여행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그 안타까움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남자분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휴가로 바뀌는 거예요. 휴가, 바캉스로 바뀌게 되잖아요. 개념이. 식구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기서 노력 봉사해야 된다는. 뭐 주먹을 쥐고 그래요. 식구들을 이끌고 해서 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막힌 길 차 몰고 가면서 가서 방 잡았고. 그렇게 여행 가는 거랑 군 입대하는 거랑 기분이 어때요? 비교했을 때. 비슷해요? 갑자기 현기증이 막 오는데. 아, 그걸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크죠, 물론. 조크인데, 저는 이제 그 여행에 대한 즐거움이, 왜 여행 가면 즐거울까 했는데, 낯선 호기심, 낯선 두려움 같은 설레임, 두려움도 섞인 설레임에서 굉장히 그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왜 그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관광, 여행, 어떤 이런 현대적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대
어떤 산물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가, 관광을 가는가 그런 동기를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런 현대인이 어떤 그 보면 현대 사회가 보면 어떤 피상적인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서 조직화된 시간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짜여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일상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야 가족 구성원을 먹여 살릴 수 있거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그 얼마라는 기준이 참 묘하게도 여행을 쉽게 갈 수 없는 환경 속에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삶 자체가 그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조직 속에 살아가는, 그 다음에 어떤 이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건 지난 5년 전부터 더 심해진 게, 예. 이젠 대학교 때부터 빚을 지고 나오기 그렇지. 시작하니까, 취업을 빨리 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어떻게 또 취업을 하려면은, 요새는 얼굴도 고쳐야 되고, 많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런 사회 속에서, 혹은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진정한 실체를 찾고자라는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어떤 실체 없는 주체성이 없는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다른 곳에 가서 어떤 그런 진실성을 찾고자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냐. 예.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여행의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리고 거죠. 일단 여행을 가면 지금 갖고 있는 그 머릿속 고통이 싹 지워지잖아. 현장에 도착하면. 그거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초민환 구구님은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을 때 그 여행이 즐거운 것 같아요. 하하하, 그 여행의 기본 전제 조건이죠. 그래요? 귀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떠났다가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귀환한다는 거. 저는 좀 이상하게 좀 달라요. 갈 때와 거기 그 여행지에서 참 그 여행을 즐길 때의 기분은 진짜 좋은데, 그 돌아오는 비행기나, 돌아오는 버스 안이나, 그곳에서의 분위기는 정말 이병하는 분위기라고 비슷해요. 진짜로. 이게 이제 요렇게 좀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는 또 이 여행을 갔다가 여행이라든지 관광 갔다가 통과 의례에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 전이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이기 과정 속에서 일상에서 벗어나잖아요. 떨어져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전이기를 갔는데 이때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코미니타스라고 코미디 탓을 해요? 코미니타스라고 자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내 라인이 꼬여 막. 난 예능을 해야 되잖아요. 중간중간. 예? 역치 현상과 리미널이라는 역치 현상과 코미니타스라는 어떤 공동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구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때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어느 여행단을 조직해서 관광버스를 타. 그럼 그 관광버스에 탄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관광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행객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든,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이전에 주종관계에 있던 공간에 같이 여행을 가면서 그런 관계성이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깨지고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어떤 즐겁게 보내고 그러면서 어떤 리프레시하는 거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다시 사회로 재통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통과 이례적인 과정이다라고 해서 이런 여행을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전창건 씨는 지금 그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게 싫다라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진짜 그래요. 사실 그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에 필리핀에 이제 시나리오를 써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 한 달간 그 필리핀에 머문 적이 있어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러는데 그때가 이제 방송을 또 그때도 잠깐 쉴 때인데 거기 친구들이 생기는데 뭐 세부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방송을 쉬는 와중에 너 여기에서 그냥 지낼래 할 때마다 저 자신한테 물어보면 6대4로 여기서 지내자가 6이고 돌아가자가 4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지내게 된다면은 자 지낼게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건 여행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곳에서 사는 거잖아요.
방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돌아온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행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겠어요? 네, 뭐 100번 토론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를 하라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네. 또 막상 제가 오랜 기간 또 떠나 있으면 돌아오고 싶겠죠. 내가 좋아하님 고3 때 전문대를 가고 싶었으나 선생님과 부모님이 쿵짝해서 모 사범대 지리학교육과 지리교육과에 원서를 넣으셔서 할 수 없이 면접 보고 붙어버림. 입학하자마자 자퇴서를 들고 다녔으나 학기마다 또 방학 때마다 답사라는 걸 간다기에 그냥 쭉 다녔음. 아, 그게 저희과 신입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이과가 뭐예요 하면서 들어온 애들이 많아요. 점수만 갖고. 그 다음에 초반부터 답사 여행이 이제 막 애들한테 쏟아지거든. 예. 거기에 빠져서 그냥 길게 가면서 오히려 또 전공을 갖고 대학원까지 간 그런 사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답사 문화에 또 이렇게 빠져서, 여행 문화에 빠져서. 플리포도님께서는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니 생각나는 곡, 고잉홈. 이야, 엄청난 영가급이잖아요, 이건. 예, 초민환 구구님,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아까 얘기했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예, 그 노래도 생각나네. 컨츄리 로드, 택미홈, 웨스트 버지니아. 그건 누구 노래였지? 존 덴버. 존 덴버 거. 야, 그것도 여행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거는 아니죠. 아니,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웨스트 버지니아 거기가 버지니아주에서 이제 딸려 나갔는데 왜 딸려 나가는 너무 가난해 갖고 딸려 나간 거. 니네 먹여 살리기 싫어 하면서 딸려 나갔는데 되게 시골이에요. 아파란치 산맥의 그쪽 지역인데 그러니까 또 시골이고 그러니까 순박한 동네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지. 또 길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객지에 나가서 사는 게 하나의 또 여행일 수도 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일하다가 가는 거. 아예 이주를 했다가 돌아가는 거구만. 그러니까 그런 고향, 내 고향으로 나를 이제 가고 싶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야, 이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요? 여행 가고 싶게 노래하는 제이슨 뮤라죠. 아까 나오긴 했는데, I'm yours. 예. 존 덴버 거는 제목이 뭐였죠? 컨트리 로드예요? 그럼 그 두 곡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야, 여기에 존 덴버 노래가 붙네. 우리 존 씨야, 존 씨. So, adding to our little band now, ladies and gentlemen, a legend among guitar players, Mr. James Burton. 그럼 우린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예? 공전하고 있고 이 태양계 전체가 또 우리가 속하는 은하계를 돌고 있거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은하계가 또 우주를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자체가 지금 여행하고 계시네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불규칙 먼 것으로 지금 불규칙이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 되네. 근데 이제 제가 여행에 관계돼서 이제 평상시에 좀 느껴본 건데 요즘 분들은 사실 여행을 하시면서 친구들과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여행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사진을 해서 바로 어떤 SNS를 이용해서 아니면 많은 사진을 담그고 특히 요즘 뭐 이제 카메라 자체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돼갖고 막 찍잖아요. 전에는 필름 카메라는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사진을 많이 안 찍어요. 우리 형님이 뭘 알고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야 사진은 풍경사진이 여행지 사진은 사진여서 사면 돼. 그게 제일 잘 찍혀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사진여서 제일 잘 찍혀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이런 가서 이렇게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게 갖고 와서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고 아니면 자기 기억에 남기려고 그러는데 네. 요즘은 너무 찍어야 되니까 마치 그 여행을 몇 인치 안 되는 그 작은 프레임에만 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가장 큰 메모리와 가장 좋은 영상 화질을 갖고 있는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 이렇게 담아갖고 와서 그거를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또 그것을 자기의 기억으로 남겨놓는 게 네. 오히려 또 여행을 갖다 더 길게 기억을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제 오늘 그 한교호 씨와 여행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천상병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와, 천상병 씨는 삶을 아주 순진했었을 때 다녀온, 맑었을 때 다녀온 소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네요. 짧은 여행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눈 깜빡하면 지나갈 만한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삶 전체를 즐거운 여행으로 이렇게 여기시고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또 이렇게 또 좋은 마무리로 딱 가네. 야. 사운드가 이런데. 예? 그래요. 예. 예.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 해줘야 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 자,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십시오. 예. 자, 오늘이라는 또 남은 여행 시간이 있으니까요. 굳이 또 장소를 옮기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여행의 즐거움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만날게요.